안녕하세요. 문신 지우는 영수쌤입니다. 오늘은 문신 제거 후에 저희 병원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을 모아서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신 제거를 고민하시는 분들, 또 문신 제거를 받으신 분들께서는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잉크양이 아주 많은 경우에도 그럴 수 있고요. 잉크양이 아주 줄어든 경우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은 시술이 잘 됐는데 어느 부분은 시술이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건 이제 충분히 이럴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잉크양이 적당히 많은 부위는 1회차 치료를 했을 때 반응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기포가 많이 생기니까 마치 시술 직후에 지워진 것처럼 보이고, 잉크양이 많은 부분은 까맣게 남아있기 때문에 마치 시술이 안 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특히 아이라인 문신 제거를 했을 때는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히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받으셨어도 모든 부분이 다 같은 반응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치료의 효과는 최소 2달 이상 기다려 보셔야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술이 제대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집이나 멍은 없을수록 회복 기간이 빠르기 때문에 좋습니다. 물론 이것이 적절한 강도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적절한 강도로 진행이 되더라도 최근에 나온 피코레이저로 시술을 했을 때는 통증이 빠른 기간 안에 좋아진다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시술 부위의 얼음찜질은 이틀 정도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붉게 올라오거나 알러지 증상이 있으면 조금 더 오랫동안 하셔도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일반적인 수술에 있어서는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온찜질을 하라고 추천드릴 때가 있는데, 문신 제거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온찜질은 추천드리지 않고 얼음찜질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면 마취 받으신 날 운전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뉴스 같은 데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 수면 마취 이후의 운전은 아주 위험하고 혹시라도 사고가 나게 되었을 때는 운전자에게 그 책임을 묻게 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수면 진정 마취를 하셨다면 당일은 절대 운전하지 마시고, 혹시 운전을 해서 오셨다면 꼭 대리운전을 불러서 가시도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당일에 회식 가셔도 됩니다만 음주는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음주는 문신 제거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알러지라든가 세균 감염이라든가 회복을 좀 더 느리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지럽고 메스꺼운 증상은 수면 마취 이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좋아지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수면 진정 마취로 진행하지 않으셨는데 어지럽고 메스껍다면 원인이 다른 데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병원으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증이 심하실 경우에 진통제는 적극적으로 드셔도 됩니다. 다만 저희가 처방을 해드렸다면 진통제 성분이 겹칠 수 있으니까 병원으로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라인이나 눈썹 문신 제거, 헤어라인 문신을 제거하신 분들께서 많이 주시는 질문입니다. 당일날 세안하셔도 되고 클렌징 다 쓰셔도 괜찮습니다. 드레싱은 매일 해주시면 좋은데, 드레싱을 매일 하라라는 의미는 반드시 폐쇄성으로 덮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개는 물집이 없다면 시술 다음 날부터는 폐쇄성으로 덮지 않으시고 연고만 바르고 통풍이 되도록 열어놓으시는 것이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연고를 다 쓰셨다면 저희가 드리는 연고는 특별한 성분이 있는 건 아니고요. 꼭 그 항생제 성분이 있는 연고를 써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원해 주시면 저희가 항생제 연고를 드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집에서 흔히 쓰실 수 있는 후시딘이나 에스로반이나 마데카솔 연고 같은 것들을 쓰셔도 무방한 경우가 많습니다. 초반에는 드레싱 키트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요. 초반에도 드레싱 키트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회차인 경우에 드레싱 키트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회차가 거듭되면 회복 기간이 빨라지고 물집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폐쇄성 드레싱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경우가 많아서 개방형 드레싱 물로 씻으시고 적절하게 닦아주신 다음에 연고만 발라도 되는 경우가 많아서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꼭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됩니다. 다만 물집을 터뜨리실 때 주의하실 점은 꼭 멸균된 바늘을 쓰셔야 되고요. 물집을 터뜨린 이후에 그 수포의 껍질이 가급적이면 오랫동안 벗겨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크기를 직경 1cm, 이것이 대략 새끼손톱 정도 크기의 넓이인데, 그것보다 물집이 크게 잡히면 터뜨려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작은 물집들은 그대로 두셔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꽤 흔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건 문신 잉크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상생활이 너무 어려우실 정도라면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제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병원으로 연락을 주시고 내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주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오실 수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근처 병원의 진료를 추천드리는 경우도 있고,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 크림을 추천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은 꼭 먹어야 하나요? 부작용이 없다면 그렇습니다. 가급적 필요하지 않은 처방을 줄이려고 합니다. 저는 예를 들자면 문신 제거를 했는데 약 처방이 없었다면 제가 그것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고, 처방을 했다면 그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약에 항생제와 진통제 그리고 간단한 위장약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항생제나 진통제에 알러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병원으로 연락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꼭 끝까지 드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결에 실수로 긁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러지 않았다면 더 좋았겠지만, 혹시라도 큰 상처가 났다면 사진을 찍어서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판단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대개는 괜찮은 경우가 많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재생크림을 바르면 월등히 좋은 효과가 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분이 아주 좋은 재생크림을 쓰는 것보다는 시술 이후에 상처가 마르지 않도록 피부에 맞는 크림들을, 아주 좋은 것들이 아니더라도 자주 발라주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눈썹 아이라인 문신하시고 화장을 해도 되는지 많이들 물어봐 주시는데요. 간단한 다른 부위 화장은 하셔도 되는데 펜슬로 그리거나 하시는 것은 일주일 정도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헬스장 가셔도 됩니다. 문신의 크기가 아주 크지 않다면 물집이 생기는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 세균 감염이 생기는 빈도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운동하셔도 되고 땀 흘리시는 운동도 하셔도 되고 샤워도 가능합니다만, 시술 부위가 마찰이 되거나 혹시 알러지 증상이 크게 생겼거나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다면 그때는 운동이나 샤워를 추천드리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이건 아주 진한 문신이나 아주 큰 대형 문신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대부분은 당일날 샤워도 가능하고 운동도 가능하시고 땀 흘리시는 운동도 가능합니다. 사우나 찜질방 가시는 건 원칙대로 말씀드리면 시술을 하신 부위가 완전히 상피화되고 난 이후에는 가능합니다. 그 기간이 대략 2주 정도 되고요. 그 안에는 추천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바다 수영장 들어가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우나처럼 시술 후 2주 정도는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햇빛을 쬐시거나 태닝을 하시는 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시술 부위는 자외선으로 자극을 받으면 색소 침착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것은 의료진마다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치료 기간 중에는 태닝을 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술, 담배 하시면 안 좋습니다. 그 둘 중에 더 명확하게는 담배는 정말 안 좋습니다. 명확하게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하여 문신 제거 치료 효과가 떨어진다는 보고가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술은 문신 제거의 효과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모든 몸에 하는 자극적인 시술은 그에 따른 감염이나 알러지나 회복 기간이랑 술이 다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음주를 언제부터 해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고, 가급적이면 금주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가시는데 비행기 타셔도 됩니다. 시술 당일날 해외로 출국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시술 부위에 특별한 문제만 없다면 비행기를 타시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외로 출국을 하시는 분들 중에 간혹 성형하신 분들 중에서는 성형수술을 했다라는 확인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아이라인 문신 제거 같은 걸 했을 때 눈이 많이 부으신 분들 중에서 해외로 출국을 하시는데, 혹시라도 출국이나 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고 판단되시면 저희 퇴원하실 때 요청해 주시면 시술 확인서를 영문으로 된 걸 끊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프렉타트 기법이 유리한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 회차마다 같은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때그때 판단에 따라서 치료의 방법도 달라지고 쓰는 레이저도 달라지고 파장도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렉타트 기법으로 제거를 하는 게 유리하지 않은 대표적인 경우가 아이라인 문신 제거고요. 일단은 이제 프렉타트 자체가 유리하지 않고 시술 부위 자체가 프랙셔널 레이저를 하기에는 오히려 부작용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프렉타트 기법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문신색이 갈색으로 변하는 건 매우 흔한 일이고요. 이것은 잔여 잉크가 갈색으로 변했을 수도 있고, 문신 제거 치료를 하면서 생긴 색소 침착이 대개는 갈색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갈색은 시술을 아주 많이 하시더라도 지워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잔흔으로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술 후에 열이 나신다면 병원으로 꼭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마취에 관련돼 있을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만 없는 건 아니고요. 마취 시간이 아주 길었다면 마취 때문에 열이 날 수도 있고, 시기에 따라서는 문신 제거 치료를 했는데 문신 제거 부위에 세균 감염이 생겼다면 열이 날 수도 있거든요. 물론 가능성은 많이 떨어집니다만, 혹시라도 열이 나는 증상이 생겼다면 병원으로 연락을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 달 내로 또 시술을 받는 경우는 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추천드리지 않고 있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진행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해외에서 국내로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분께서 체류 기간이 채 한 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근데 시술 간격이 너무 짧으면 피부가 회복할 시간을 주지 못하기도 하고요. 또 치료의 횟수에 비해서 효과가 너무 덜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최소 2달 이상의 간격으로 시술을 해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흉터 치료 같이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문신 제거 부위에 흉터가 같이 있는 분들도 계세요. 특히 손 부위 같은 경우에 주저흔 치료를 같이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경우에는 문신 제거 치료를 받으신 이후에도 주저흔 치료를 받으셔도 되고 흉터 치료를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흉터 치료를 하시는 선생님께서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한해서 그렇습니다. 문신 제거 후에 재문신을 하는 경우, 이 경우는 눈썹 문신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시술을 해드린 이후에 피부가 상피화되는데 짧으면 일주일, 조금 길게 잡아도 2주일 이내에는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언제든지 재문신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알러지 같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그렇고요.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문신 제거 치료의 효과를 완전히 확인하지 못하고 다시 문신을 하시기 때문에 문신을 하신 이후에 제거 치료의 부위가 조금 더 색깔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다만 타투를 해주시는 타투이스트 선생님께서 가능하다고 하시면 2주 이후에는 아무 때나 문신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이라인 제거 후에 쌍꺼풀 수술 하셔도 됩니다. 이런 이유로 많이 제거하십니다. 쌍꺼풀 수술 전에 수술을 하시는 병원에서 아이라인을 문신을 좀 제거하고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병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좀 제가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쌍꺼풀 수술을 먼저 하시고 약간 붓기가 있는 상태에서는 아이라인 문신을 제거하시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요. 쌍꺼풀 수술은 조금만 부어 있어도 디자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아이라인 문신 제거를 하신 이후에 붓기가 완전히 빠지고 난 다음에야 쌍꺼풀 수술을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여유 있게 잡으면 저는 한 달 정도를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문신을 하셨는데 바로 지울 수 있나요? 바로 지운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문신 자체에 의한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을 좀 감별을 해야 되기도 하고요. 문신 자체도 피부에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상피화가 되는데 2주 정도는 걸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료진에 따라서 의견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최소 2주 이후에 시술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문신 있을 때 MRI 찍으면 안 돼요? MRI를 찍으면 안 되는 금속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해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문신 자체를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근거 중에 하나로 쓰여요. 이 문신을 하게 되면 MRI를 찍는 중에 화상과 같은 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문신을 금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이상 없다가 네. 문신 제거 후에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글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문신 제거 레이저를 하고 나서 화학 구조가 바뀔 때도 많으니까요. 그거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얘기고, 실제로 그런 보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찾아보고 싶어졌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보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문신 제거 치료는 지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저희 영상이 문신 제거 치료를 받으신 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병원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저희 병원 카카오톡 채널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